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들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이 참 많네요. 장 소장.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냐 안 되냐, 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드냐 안 만드냐, 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이제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국빈 방문하면서 반도체 초격차 동맹 완성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 추가할 거 있어요? 예,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초선 의원들 계속 불출마하고 있고 선거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는데 예. 다음 주에도 또 지금 뭐 의원총회나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뭐 네덜란드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반도체 동맹도 잘했지만 또 잡음도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 뭐, 예. 네덜란드에서 대사를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의전과 관련해서. 네, 우리 외교부는 초치가 아니고 협의다,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초치라고 중앙일보에서 했으면은 참 뭐 어쨌든 이런 좀 잡음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예. 장제원 불출마, 김기현 사퇴.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는데 전격적으로 사실 인요한 혁신위가 끝나면서 오히려 인요한 혁신이 실현되는 이런 모습 모양새예요. 그죠? 결국에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언론 보도와 그냥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조치가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야말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고요. 김기현 당대표는 집권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 두 사람을 사퇴시키고 불출마시킬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의 정말 자발적인 선당후사의 정신, 내년 총선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한 자발적인 결심, 이거 아니면은 누군가가 시킨 거죠. 예.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사퇴라는 중요한 문제를 그냥 SNS 상에다가 딱 올려놓고 맞아요.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것에 대한 방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두 사람을 불출마시키고 사퇴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김기현 불출마하고 대표는 그냥 해라, 이게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 근데 그걸 김기현 대표가 거부하고 대표직을 던진 거다. 뭐 이런 보도가 사실일까요? 글쎄요. 그게 한겨레가 좀 자세히 보도했고 그 다음에 JTBC도 보도를 했고 여러 군데서 보도를 했어요. 예. 그게 한 군데서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복수의 언론들이 다각도로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저는 사실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 내용들이 있었고, 글쎄요, 이게 뭐 저는 사실상의 당무 개입 시즌2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름답게 뭐 이를테면은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 모습으로 당을 조금 구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바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일종의 급조된 이익 공동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뭐 친윤들의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이념 공동체처럼 아니면은 가치 공동체처럼 굉장히 뭐 DJ나 뭐 YS 이렇게 가신들이 뭐 20년 동안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보수가 정말 큰일 났다,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1년 집권 여당인데 지금 1년 7개월 동안 대표가 7번이 바뀝니다. 자, 이준석, 권성동, 그 비대위 체제 때문에. 비대위까지 포함해서 자,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그리고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윤재옥, 그리고 지금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한동훈까지,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진보든 보수든 뭐 군사 정권이든 무슨 뭐 민주화 정권이든. 7번이나 됐네요, 진짜. 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비대위만 세 번째고요. 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보수가 탄핵 이후에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 외부의 용병한테 뭔가를 본인들은 수술을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용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안에서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고 그 내부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보수가. 그건 보수가 무너지는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김준일 대표님이 하신 말씀에 거의 99%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는 동의 못 뭐예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익 공통체였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뭐 정권을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그만둬. 너 당대표에 그만둬.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 공동체라는 개념은 여기다 쓰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참 잘 해주셨고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벌어지는 일이 하도 많아서 요새는 그러네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탑이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뢰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의원들도 이철규 영입위원장의 권위와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는 분인데 예. 그분이 당초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어떨까라고 띄워봤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시켜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쫙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의총에서도 그랬고 18일인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그냥 사전 정지 작업 형식으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연석회의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상당한 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의 저러한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닐 것이다. 저것은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당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네. 한동훈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준일 에디터도 그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이 국민의힘의 당 상황을 보면은 마음이 갑갑한 게 이게 지금 보궐선거 지고 지금 이렇게 안 된 것 중에 원인이 하나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어떤 국정 운영도 있지만은 수직적 당정 관계 얘기를 당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그지만 나경원 의원도 비대위원장으로 한때 거론이 됐는데 이거 수직적 당정 관계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러고 본인도 고사를 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그저께죠 의총에서 이제 막 경론이 오갔는데 김웅 의원이 북한의 김주에 뭐 김정은이 김주에 세우듯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냐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 백석도 안 나와서 지금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철규 사무총장이 윤심을 받들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으나 이게 정상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지금 논란이 됐는데 또 윤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8명 중에 48명이 나경원 의원 연팡단 돌려가지고 지금 돈 안 쳤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김기현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경론 오가고 막 그러면서 욕했어요. 그 뭐 자살 특공대다 그러면서 뭐 최춘식 의원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다 욕하다가 갑자기 또 한동훈으로 다 갈아탑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요? 그러니까? 기민해요. 아주 기민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그러면은 다 공천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을 위해서 제가 한동훈을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고 의원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김준일 에디터가 표현한 그 외부 용병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뭐 나경원, 유승민, 뭐 홍준표 뭐 다 내치고 김기현 체제로 잠시 중간 관리를 맡기다가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간다. 그건 정말 용병이 들어와서 당 전체를 그냥 통째로 먹는 이런 모습이네요. 그죠? 뭐 먹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언급된 게 김한길 비대위원장이에요. 자,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니 김한길은 저쪽 당에서 민주당 쪽 출신 민주당 당대표했던 분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저기 검찰총장 했던 분은 영입해도 되고 뭐 이건 안 되는 것도 이상하고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번에 당적은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냥 국무위원일 뿐이에요. 그러면 당에 대해서 어떤 로열티를 보였는지도
전혀 없는데 이 예. 카드를 그리고 지금 쓰는 게 그러니까 저기 하태경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본인도 한동훈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루 더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이랑 카드를 이렇게 낭비하는 게 맞느냐.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뭐 그런 취지였어요. 정확하게 낭비냐, 그러니까 이렇게 소모한다, 뭐 네, 이런 네. 취지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면은 국민의힘이 이길까요?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조금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 때문에 금요일날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김성원, 김석기 최고위원,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은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그리고 뭐 윤심을 대변한다라는 이용원 이분들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론을 쫙 이제 설파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 김웅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논의가 이렇게 좀 가라앉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협위원장 연석회를 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오전에 보수 쪽 한 기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되게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한동훈 지금 등판하면 안 된다라는 7대 불가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기사를 쓰고 싶다라고 예. 할 정도로 예. 보수 쪽에서도 과연 한동훈 정치 경험이 없고 선거 지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등판을 시켰을 때 과연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가 있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많이 내비치고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70%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영남. 그분들은 야 한동훈한테 줄 서면 나 또 공천 받을 수 있겠네.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좋아요. 예.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그 토론에서 정치적 상상력이 발휘가 됐어요. 어떤 뭡니까? 상상력이냐면 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안 되는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으로 시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불리해지는 그 핵심 요인이 바로 윤석열의 아바타 뭐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짝 반전으로 6.29선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를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심지어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 뭐 이런 극적 반전과 같은 정치적 상상력.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김기현 대표 특보하셨던 그 패널은 심지어는 여야가 합심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적을 떠나게 하는 뭐 이런 입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발언까지 해서 정치적 상상력이 매우 크게 발휘가 된 적이 있거든요. 어제. 그거는 두 분은 그런 상상력 없습니까? 상상력을 넘어서 판타지 공상과학 소설 같은데요. 판타지 소설 같아요. 저도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한번 선거 치러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해온 여러 가지 행태와 예. 판단을 지켜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제로. 판타지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게 2012년 비대위 박근혜 비대위원장 모델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152석을 가져가면서 총선 승리를 했거든요. 과반을 가져갔거든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주구장창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토리 서사가 있으니까 예, 그냥 예. 자연스럽게 이게 사람들한테 일종의 정권교체 같이 이제 각인되는 게다가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가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 당명도 바꾸고 예를 들면은 네. 빨간색을 뭐 당이 가져온데 그것도 부수적인 거고 이를테면 경제민주화 뭐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정교한 작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서사가 없어요. 이분은. 네. 이분 서사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게 진정성이 먹히는 거잖아요. 서사가 문재인 정권의 한직으로 밀려나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서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로 있죠. 반대로. 아니,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하는 반대 서사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바타 좀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젊고 잘생긴 윤석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치적 상상력이 오히려 빈곤이다. 그리고 옛날에 이런 기출 문제를 오독하고 있다. 지금 정답을 오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알겠어요. 이준석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준석은 선대위원장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맡아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선대위원장은 어차피 이건 이용만 당하는 거고 네. 또 지면은 이준석이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또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능성 하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관위원장을 줘가지고 모든 공천의 권한을 다 준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가능할까요, 그게? 네. 불가능합니다. 두 분 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되는 카드다라고 지적하시는데 그럼 두 분이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어떤 비대위원장이 좋은 거예요? 아니 저는 유승민, 이준석 이 투톱을 써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것도 판타지 아닙니까? 판타지죠. 네. 그 사람들을 뭐 공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번갈아 가서 쓰면은 어떻게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이 이제 주도권을 아니 가질 왜 거고요. 판타지 소설이라고 비판해 놓고 자기는 소설을 씁니까? 그래도 국민들께서 이런 거는 좀 아셔야죠. 이렇게 벌어져야 그래도 그러니까 국민의 유승민, 이준석 카드 말고는 없어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예,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 예. 다른 사람 아무리 데려다 놔도 대통령이 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준일 에디터는. 저는 뭐 유승민, 이준석 뭐 이것도 이제 상상력이 하나인데 저는 그게 부담스러우면은 천하람한테 전권을 줘라. 아이 참. 아, 왜요? 천하람만큼 이게 지금 당에서 이미지가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천하람 제가 사흘 전에 이틀 전에 통화했어요. 예. 사실은 뭐 내용을 밝힐 수 없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당을 떠날지 남을지 이런데 천하람한테 정권을 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어떻게 혁신해볼지 맡겨라라고 한다라면은 천하람 정도면은 저는 뭐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김준일 두 분 다 이 권력을 모르시는 거예요. 권력을 어떻게 남한테 줍니까? 나눕니까? 지금 그냥 통째로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보면? 모습을 보면은 공관위원장도 그냥 나랑 호흡 잘 맞는 사람 시켜서 예. 내 사람 공천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영남 보여져요. 중진들까지 쭉 불출마 쪽으로 내몰면서 그 빈자리까지 내 사람으로 채워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중진뿐만이 아니라 뭐 초선원들도 많은 분들 갈아 엎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총선에서 지더라도 그냥 간다. 내 사람들 한 80명 있으면 그게 괜찮지. 괜히 당 안에서 뭐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해라.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조금 그래도 대통령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언급했었잖아요. 장성철 소장이. 네. 그죠? 근데 잘못 짚은 거 봐요. 근데 이제 회복 탄력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되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본인의 절대절명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고민이 많았겠죠. 권력을 좀 나눠주면서 총선 승리하는 길로 가볼까? 네. 아니면은 내 사람, 내 체제를 좀 더 강하게 구축해 볼까? 후자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뭐 장제원 이 두 분들을 그냥 불출마시키고 내쫓다시피 하면서 자리를 뺏은 거 보면은 본인 마음대로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공천도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천의 객관적인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보다는 칼을 휘두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지금 120석 좀 안 되는 의석수잖아요. 이거로도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데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은 100석 밑으로 떨어집니다. 진짜로. 제가 보기엔 지금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 뭐 아무리 말 잘 듣는 사람 다 있으면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요. 개헌 저지선도 무너집니다. 이러면은. 아니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조금 좀 안이하게 보시는 거 아니냐. 본인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졌지만 본인 진짜 많이 했었죠. 근데 다 이겼다. 그렇다면 내년 선거도 민주당이 이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 4개월 앞두고 막판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걱정을 해 주는데도 그 걱정의 목소리를 별로 안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1시 36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갈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시내도로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청주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나서 지금 1km 정체고요. 이후 남이분기점 부근 4km 구간과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 막히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안성분기점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났고요. 남사 진위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산 휴게소에서 서산 나들목까지 9km 구간
구간 정체입니다.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고요.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는 이화교 부근 사고 여파로 군자교부터 밀리고 있고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는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 여기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충청, 전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과 함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설하우스 고정끈 설치 및 보강, 노후화된 축사 지주 보강, 시설하우스 기업 가온 장비 보강 및 작물별 적정 온도 유지 관리, 그리고 축사 적정 온도 유지 등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소식, 오늘 낮 12시 10분 현재 군산시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하여 피해를 사전에 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쪽 이야기, 이낙연 신당론 대두가 되고 친이낙연계까지도 집단 반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신당으로 갈까요? 신당으로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들, 뭐 조홍천 의원이나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고가 됐었던 게 모든 일정은 다 12월 말로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원칙과 상식도 12월 말, 뭐 비명계들도 이때까지 당의 변화를 촉구하겠다라고 한 게 명분이 쌓여야지 그때 움직일 수 있는데 본인들도 좀 난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낙연 총리 전 총리에 대해서 이 접점이라고 할까, 이 비명계들이 그렇게 윤영찬 의원 빼놓고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세균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조홍천 의원은 뭐 이제 킬리만자로의 표본 같은 분이죠. 혼자 고독하게 움직이는 분이고, 그래서 실제 이낙연 대표보다는 다른 분들이 좀 움직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세균, 뭐 김부겸 이런 분들이 움직이면은 이 원칙과 상식도 좀 강하게 이렇게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뭐 회고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회고는 없지만은 굉장히 처음에 시작은 미미할 것 같다. 뭐 이거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죠. 예. 장 소장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더 큰 문제죠. 지금 국민의힘보다. 근거 없는 낙관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내년 총선 그냥 이대로만 쭉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낙연 전 대표 나가서 탈당해서 신당 만든다고? 나가세요. 이런 거. 원칙과 상식 의원들 계속 뭐 당 바뀌어야 된다, 비대위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 하더라도 반응이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저 사람들 조용히 있다가 12월에 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더욱더 결속하고 단결해서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러한 근거 없는 낙관론이 점점 민주당을 골병들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오늘 한겨레 신문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민주당 이낙연 큰일 났다. 그래서 한 10가지 이유를 쭉 설명을 해줬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한 아픈 지적들에 대해서 그냥 뭐 괜찮아. 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결국엔 또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뭐 재판 리스크, 또한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또한 신당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당히 국민들이
대안이 과연 민주당일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이재명 체제도 문제인데 네. 신당을 들고 나온 이낙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별로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호남이 움직여야 하고 그러니까요. 현역 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별 무반응이에요. 그냥 김준일 대표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왜 갑자기 그러지? 12월 말 지나서 해야 되는데 뭐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지나면 변화가 있을까요? 신당 쪽으로 변화요? 세력이 쭉 모일까요? 아니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 있는 의원들도 그때쯤이면은 본인들 거취를 결정한다고 했고 또한 그때쯤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시즌으로 가거든요. 근데 뭐 컷오프한다, 나 공천 못 받는다 그런 분들은 당에 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쯤에 나오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미리 내가 나가서 둥지를 하나 틀어놓으면 공천 못 받고 탈당하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일정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죠. 네,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금 최근에 이틀 전인가 얘기를 한 게 그 2020년 총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2월이나 3월쯤에 사퇴를 하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 당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관위를 세워서 마무리 지은 다음에 조금 후퇴하는 이런 모양새까지 지금 당 주류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지도 체제가 조금 변화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예. 지금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과 맞물려 있어요. 연동형과 병립형.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어떤 전체 선거 전략이라든지 요거를 커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당 안팎에서도 비명이나 이낙연 대표가 그런데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비판을 하는 거는 약속을 지켜라.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과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현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당 주류가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고 얘기를 좀 속내를 비쳤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전선을 세게 가르는 게 되고 탈당의 명분 그리고 제3지대의 명분이 상당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 주류의 제가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온대요. 야 어차피 맞을 매 그냥 빨리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빨리 맞자. 오히려 선거 근처 가가지고 괜히 하면은 더 변수만 생겨. 어차피 지금 우리가 유리해라고 생각해서 빨리 이제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하는 분하고 최대한 시간을 늦추자. 이거는 왜냐하면은 저쪽에서 세결집을 반대 세력들의 세결집을 하는 명분을 주면 안 돼. 최대한 늦추자라는 게 주류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의총이 열렸는데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대토론회 엽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말하고 뭐 최병천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견들과 장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의원들이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게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지금 4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쉽게 짧게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탄희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건들지 마. 그냥 현재대로 가. 그리고 민주당은 아예 비례도 내지를 마.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한테 표 갈 게 나머지 정당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찍을 표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으로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다 흩어지니까 형제 자매당들이 생긴다는 형제 거죠. 자매당도 있고 뭐 정의당한테도 갈 때고 그게 뭐 이준석 신당에 갈 때도 개혁연합 신당 뭐 이제 기본소득당 이런 데 갈 테니까 이게 이탄희 의원이 아니고 자, 위성정당 만들자. 이건 정당방위다. 어차피 저쪽이 만드니까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립형으로 가자. 이게 이제 당 주주의 생각이고 일각의 얘기가 권역별로 가면은 병립형으로 갈 만한 명분이 있지 않느냐. 요게 뭐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일각에서 나오는 거. 요 한 4가지 시나리오로 좀 좁혀진 것 같은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접전 지역의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시나리오 보십시오.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은 국회에서 일단 정의당 들어 누울 거예요.
시위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최악이죠. 그러면은 들어 누울 거고 나머지 소수 정당들도 민주당은 다 비판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전선이 지금 명확한데 이게 이 민주당 심판론이 불거지면서 접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 다 죽는다. 이게 뭐 한 50석 정도 예, 되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예. 게다가 이제 그런 그 뭐 권역별 병립형 등으로 가면 또 그걸 고리로 해서 분당 뭐 신당 창당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되면 누구도 안심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다자구도로 되면 민주당이 손해를 더 많이 본다라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태는 병립형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게 맞다.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겠다라고 수차례 공언을 해왔죠. 근데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 육성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제3, 제4 정당이 나오는 게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한 약속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 이재명 당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해도 이제 네. 믿을 수가 없어. 네. 국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네. 완전 부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좀 크게 보고 자, 정치하셔라. 또 정치적 상상력으로 그냥 이대로 연동형으로 가면서 지금 그 원칙과 상식이 요구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고 할 가능성은 또 역시 환타지입니까? 아, 근데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김영진 정무실장이 그런 얘기를 네. 한 것.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측근이 저한테도 언제쯤 사퇴하는 게 좋겠어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냥 문재인 2016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슬쩍 물러나고 김종인 체제로 그러니까요. 치른 것처럼 예. 시점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시점은 이거 같아요. 결국에는 공천은 거의 다 끝내놓고 선거 시작을 하면 그때 뒤로 물러나겠다. 근데 문재인 그 당시 김종인 체제로 가면서 공천권을 넘겼어요. 상당 부분. 근데 공천고 이루어진 다음에 그냥 김종인 위원장은 몇 명 손 건든 거였죠. 정청래 의원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공천을 안 주겠다라고 한 것이고 거의 다 끝내놓은 것 같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 공천권은 손에서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을 최대한 국회에 많이 네. 집어넣어야 예. 2027년 대선 가는데 내가 도움이 되지 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사람을 신겠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병립형으로 가서 의석을 몇 개 더 얻어도 지역구에서 더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예. 얘기가 나오지만은 지금 비례대표를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면 본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졌는데 단일화만 했어도 뭐 이겼을 거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누가 예. 단일화 해주겠습니까 이재명한테.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고 민주당은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또 집니다 대선. 그러니까 이게 뭐 알 수 없는 거죠. 상황을 알 수 없는 거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은 항상 내려놨을 때 본인의 탈출구 모든 뭐 이를테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 정몽준 후보랑 단일화할 때 그 세부적인 거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오히려 더 가져왔고 뭐 DJP 연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를 본인이 약간 손해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감동했고 움직였거든요. 예.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상대당 보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쪽이 워낙 못하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참패하진 않지 않겠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데 우리가 선거 지겠어? 이러니까 내부적인 혁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 사람끼리 그냥 우리 지지자들 결속시키자. 이거에 지금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신당 등등으로 해서 내년 총선은 일단 다자구도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네요. 일단은 정당 형태의 어쨌든 출마자들은 그렇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지역구에서 제3신당이 제3당이 제4당이 이렇게 당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이나 확보냐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도 이준석 당, 뭐 정의당, 뭐
이낙연당 이런 식으로 다 갈라져 있으면은 이것도 의미 있는 의석수가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내부의 치열한 토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한 곳에 모인다? 예. 금태섭, 양향자, 이낙연, 이준석, 유승민 다 모인다? 이준석 대표랑 얘기를 했는데 12월 27일에 이제 거취 결정하잖아요. 예. 그리고 신당 창당 선언하잖아요. 예. 소위 말하는 빅텐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본인의 원칙을 얘기할 거랍니다. 본인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이제 추론하기로는 권력구조 개편 얘기가 개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일종의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빅텐트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게 빅텐트 쪽으로 다 모이면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하게 될까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죠. 뭐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3정당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뭐 여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는 모습 보여주면 그래도 국민들이 야, 저 사람들이 내년 6월 달에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 좋겠네. 기대해 볼 만하겠네. 그러한 희망으로 제3정당에게 어느 정도 의석수를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객관적 분석 사실들을 다 모를 리 없는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왜들 이렇게들 행동하는지 우리는 1년 넘게 양쪽 다 이렇게 지금 그 걱정만 해주고 있어요. 권력을 잡으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쪽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 다.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요 거의 악몽과 같은 선거 구도는요 일각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 맞아요. 네. 그거 보이면은요 백약이 모여요. 백약이 뭐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걸 아니까 2월, 3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그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물러나면 신당 쪽의 어떤 그 지지세는 푹 꺾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신당 쪽이 다시 통합해 버릴 수도 있어요. 민주당 쪽으로. 맞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이제 당대표직을 전격적으로 내려놓는다라는 기본적인 결정 전제 사항을 앞두고 있으면 병립형으로 무리하게 안 갈 수도 있는 선거제도 거죠. 개편을 해서 예. 좀 욕먹더라도 해놓고 물러난다. 나중에 좀 내가 욕먹더라도 내가 선거 알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뒤로 물러난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정치적 상상력을 여기저기 많이 동원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024년 연말기획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매주 토요일 아름다운 동행 이어가는 두 분씩 모시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는 성탄절 앞두고 뜻깊은 두 분을 모십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안나의 집 운영하고 계신 김하종 신부님 그리고 오 마테오 사목 두 분 다음 주 토요일 23일 낮 12시 10분 함께 만나보시죠. 양수경의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잠깐 듣고요.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